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목이 안 좋았나 보네. 시작을 못 맞췄네요. 그래요. 원래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거 녹음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가 이제 일정이 또 갑자기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 송종아 팀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 위가 열려야 카카오가 위가 열린다. 그런 말이었나? 맞나? 예, 의미가 있는 좀 일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확 열기가 그런 상황이다, 금요일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래도 이런 소위 무형제 경제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녹음도 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과거의 두 번 사례에 불과하지만 두 번 사례가 뭐 반복될 거라고는 꼭 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하튼 그때 되면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공매도 재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 때 이제 이쪽도 해당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액션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오늘 네이버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결론은 네이버 위를 당장 열기는 만만치 않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한참 잠재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 주가가 조금 이야기해 주듯이 그러려면 뭔가 모르게 좀 적극적인 어떤 가치 어필을 위한 일종의 시장에 대한 선물이 좀 필요한데. 잠깐만, 질문. 어제부터 아침까지 내 목소리 내는 게, 카카오도 매장인 CB나 BW가 좀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게임즈에 5천억 시비 발행을 했었고, 그거 전환해서 때리는 것들이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아직은 그럼 뭐 발행을 이제 엊그제 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환이 될 상황은 아닌데, 그보다는 지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바이오 업종만큼은 아니지만, 바이오주만큼은 아니지만은 어제 5월 3일 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 업종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거론되던 업종 중에 하나였고, 게임주가 또 특히 이제 시총이 많이 크지 않은 NC소프트는 공매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3, 4월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집중돼서 주가가 좀 미리 빠지고, 어쨌든 좀 연기는 됐지만 블레이드앤솔2 한국 론칭을 뭐 5, 6월 앞두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매도 영향을 추가적으로 좀 덜 받는 상황은 아닌데, 나머지 이제 시총이 좀 작은 게임주들은 우리대로 지금 조금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이나 BW들 많이 발행된 것이 꼭 소형주 말고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게 아마 시장의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금 자금 마련을, 자금 확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오늘 방금 전에 이제 9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1분기 실적 발표 5천억 시비 발행은 이제 이렇게 알려진 대로 여러 가지 자금 사용 목적은 있지만은 주로 이제 개발 인력 확충, 또 개발사 M&A 등의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고. 아니, 이미 발행되었던 것들이 주가가 올라와서 전환되는 것들이 꽤 많나 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그런 부분도 이제 각 업체별로 이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뒤져봐야죠. 담당자들이 좀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는 조금 글쎄요. 의외로 좀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량들 좀 체크한 사람들.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상승하고 이런 에너지 속에 있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서 수급적으로 조금 단기 고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하필 그렇게 풀리면 뭐 이런 거예요.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어떤 금융기관들, 뭐 운영기관이나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찰해가지고 전화해 놨는데 안 팔았던 것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전화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전환해서 이익 실현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네.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분위기 좋아서 지금 딱 전환하고 싶은데 운 좋게도 거기 전환 기간이 딱 도래하면은 큰 영향 없이 갈 수가 있는데, 팔고는 싶어도 전환해서 빨리 뭔가 해결을 하고 싶어도 전환 기간이 아니어서 끙끙 앓고 있는 차이에 이제 전환 기간이 왔는데 약간 단기 고점 분위기 형성되면은 조금 거기에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전환 기간이 넘어서 전화해서 주식으로 들고 있었던 거지, 안 까고. 그런 것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전화는 이미 했는데 이제 주식을 그대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딴발하고 있었던 거야. 그건 그러니까 약간 수급적으로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어떤 종목 이 많이 흔들려서 알아보라고 좀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알아봤더니 그런 물량 나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이거 내가 근데 우리 담당자들이 뭐 이거 내가 당신한테 말해서 이거 다 조사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지금. 아니 이제 각 개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죠.
그런 근데 것들.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또 모든 종목을 다 알아야면 이제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또 따로 조사를 RA를 좀 해야 시켜가지고 한번 뒤져볼까 우리. 하여튼 그건 하고 우리 그 본료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야 뭐 워낙 장기적으로 뭐 싸게 사는 분들이야 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좀 단기 조정 받았으니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쭉 들을 테니까 한번 성 팀장이 원하는 대로 말해 주십시오. 이게 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작년 코로나가 와서 3월 말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비즈니스들, 플랫폼 그 업체들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 형성되면서 시장 지수로 훨씬 아웃퍼폼하는 가파른 성장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 작년 그 3분기 실적 발표점 8월 한 말 9월 초 이때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1차 숨고르기형 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자면 카카오는 조금 가격 조정을 거치다가 11월 말 12월 그때 재차 오르는 바람에 한 3개월간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냥 기간 조정만 했고요. 가격이 더 오르지는 못했지만 조금 빠진 거 회복했는데 네이버는 그 당시 꽤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쳤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뭐 심리적으로 다 느끼시겠지만은 둘 다 올랐지만은 카카오가 지금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딱 한 번 1월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약 한 1월 말까지 그 시기에 3개월 정도 조정을 끝내고 양사가 다시 또 재차 한번 2차 랠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잠깐 네이버가 좀 그 카카오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요. 네이버는 잠깐 잘 가는 척 하다가 한 1월 말 2월 초부터 다시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카카오는 그때 잠시 좀 덜 가는 것 같다가 그 이후 2월 이후 지금까지 얼마 전 요 최근에 어떤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인 4월 한 초중순까지는 카카오가 또 쭉 이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료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도 넣어뒀지만은 그 2014년 11월 소위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하던 그 합병 초기만 해도 그 합병한 카카오의 시가 총액이 그 당시 네이버의 6분의 1 수준이었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분의 1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카카오가 여러 가지 뭐 신사업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하고 이렇게 좀 애를 먹다가 그러한 신사업들이 트래픽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실적도 계속 안 좋다가 2018년 부터 해서 이제 분기별로 계속 좋았잖아요. 19년, 20년 4개분기 연속 2018년 4분기를 저점으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작년 초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한 44% 정도 카카오 시가총액이 네이버 시가총액 한 44% 정도 여전히 50%가 안 됐는데 최근 거의 뭐 90%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한 80% 후반까지. 따라잡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우리가 라인을 떼고 생각하면 카카오 매출은 이제 네이버 그 분기 매출이 뭐 네이버가 우리 이 자료에 2페이지에 있듯이 한 1조 5천억 정도라면 카카오가 한 1조 2천억 정도니까 어느 정도 뭐 특미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제 이 매출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라인을 빼고 보면 네이버 본사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영업이익은 지금 뭐 네이버가 대략 한 분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카카오가 공교롭게도 절반인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꼭 라인 가치를 별도로 생각 안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실적만 하더라도 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절반이고 거기다가 10몇 조 해당되는 그것도 라인과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라인하고 야후제페 묶여서 이제 그 지홀딩스 쪽에 지홀딩스 지금 일본의 시총이 뭐 20조 가까이 되니까요. 한 30몇 % 옵니다만 그 가치를 별도로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밸류에이션 논리로 보면 시가총액이 훨씬 커야 되는데 웬걸요 코로나19 이후에 서로 조금 차별성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특미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최근 한 5, 6년 그러니까 2014년에 양사 합병 다음과 카카오 합병한 이후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옛날에 했던 일도 비슷하고요. 초기에 그 광고 비즈니스도 포털 베이스로 비슷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도 또 비슷비슷하게 해왔고요. 지금도 영역이 좀 비슷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좀 비슷하고 심지어 아직까지는 매출 기여를 안 하는 신기술도 뭐 AI, 자율주행,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등도 또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양사가 서로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하는 일이 좀 비슷한 어떤 종합 플랫폼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양사의 차이점이라면 사업적인 경영 차원에서는 뭐 양사 모두 다 잘했습니다. 약간 그 카카오가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가 이제 국내 베이스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국내에서는 포털 중심이고 SNS 베이스는 이제 일본 중심이라는 약간 그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했는데 사업은 또 잘해왔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저는 그 차이점이 나중에 다시 또 벌어지든가 다른 어떤 움직임도 보이겠지만 최근에 양사 시총이 보여주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좁혀진 이유라고 보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5, 6년 동안 주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을 철저하게 분사를 하고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올해 하반기야 뭐 페이라든지 뱅크 등은 국내 시장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일정이 없지만 모빌리티라든지 또 페이지와 M을 합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일본의 피코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차를 두고 언제든지 또 IPO를 할 수 있고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을 분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IPO를 하면서 그것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매우 우호적이다 못해 파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그 회사 매니지먼트가 최근 뭐 3, 4년, 4, 5년 전에 앞으로 한 4, 5년, 5, 6년 이후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닐 거야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뭐 인사이트를 발휘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은 럭키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치를 어필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되고 있다.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요즘 같아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우리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 중에서 약간 인위적인 정책 중에서 주주하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매입에서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약간 그 정책적인 어떤 주주하는 정책으로 많이 이야기들 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 플랫폼 업체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그냥 어중간한 무늬만 신용만 내는 무슨 배당이나 뭐 전체 물량 대비 얼마 되지도 않은 뭐 자사주 일부 좀 사서 신용만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업체를 적극적으로 분사를 하고 또 IPO를 시도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개별 가치 요소 하나하나별로 적극적으로 가치를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식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 카카오가 쭉 달리던 네이버가 지금 위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어느 순간 90% 근접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전체적인 실적의 절대 규모라든지 이런 그 차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 시총을 역전해서 달리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심리적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런 어떤 피드백들도 있죠. 양사의 시총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란한 질문 같은데,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 아닌 사람들은 이제 딱 그 생각보다 둘 다 좋은데 이걸 만약 롱숏을 한다면 네이버는 카카오숏.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곤혹스럽지만. 곤혹스럽지. 근데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뭐 이거 만약 시총 좁혀 왔는데 당장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숏이냐 아니면 카카오가 역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고객분들로부터 이 큰 줄기는 비슷한데 약간의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콜을 하거나 또는 뭐 고객들 설명을 하거나 하면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단 양사 모두 다 하고 있는 신사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사실은 주가가 미리 달아서 그렇지 지금 그동안에 쭉 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면서 트래픽을 다져오다가 이제 일부는 실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뭐 적자라면 적자가 확 개선된다든지 심지어 흑자 전환한다든지 이러면서 그중에서 일부는 IPO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목전에 이게 꼭 코로나19하고 일부러 맞추어서 이런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무렵에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19가 마침 와가지고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이 서로가 약간 선순환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게 조금 뭐랄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길게 보면 둘 다 좋다고 보는데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야, 네이버 현재 단기적인 네이버 가치를 약간 적정으로 보고 카카오가 솔직히 좀 너무 달려서 네이버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카카오가 조금 주가가 약간 좀 빠져서 오히려 약간 적정 갭을 형성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은 둘 다 어차피 가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는 아닌데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가치 어필을 좀 상대적으로 안 했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주가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왔으니 오히려 네이버가 위를 열어주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조금 더 크게 달리고 앞으로 카카오도 달리되 조금 덜 달리면서 서로가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제가 이 자료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분석 또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회사 매니지먼트에 대한 약간 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인 어떤 이런 어떤 요청, 요구를 좀 담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어필도 회사의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어떤 경영 못지않게 단순히 약간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주주가치 어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최근 5, 6년 동안 카카오 걸어왔던 것처럼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로 지금 2019년 11월에 네이버 페이를 분사해서 네이버 파이낸스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웹툰 사업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성장 잠재력은 북미가 더 크다 해가지고 원래는 북미 법인도 우리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한국 법인의 자회사였는데 하이라키 순서를 바꿔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 작업을 거쳐 지금은 미국 법인을 웹툰 사업 미국 법인을 꼭대기에 두고 그 밑에 한국 네이버 웹툰, 일본의 라인 디지털 프란티어, 라인 망가를 운영하는 라인 디지털 프란티어, 그다음 중국의 와통 엔터테인먼트를 편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사업적인 편리와 어떤 뭐 성장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의 목적은 아니고 요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요 독립적인 어떤 분사되어 있는 업체들을 단위적으로 그 IPO를 하기 위한 전략도 일부 조금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은 네이버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플랫폼 업체 중에서 어쨌든 분사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전에 분사한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분사가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편제를 달리해가지고 미국 법인 밑으로 쭉 넣어놓은 이 웹툰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이잖아요. 요 두 개만이라도 조금 가치 어필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나아가서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동사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는 일단 커머스예요. 커머스는 아직까지 분사가 안 돼 있고 네이버 안에 사업 내 하나의 사업 부분입니다. 커머스 부분인데 작년에 전체 거래액도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28조로 국내 마켓쉐어가 거의 17점 몇 프로로 1위였고요. 2위가 요즘 한점 핫했던 쿠팡이 대략 한 20조 초반, 마켓쉐어가 한 13, 14% 정도로 2위였고, 그리고 이제 거래액만 보자면 3위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는 쿠팡이랑 거래 규모가 비슷한데 조금 작은 정도. 대신에 쿠팡은 지금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개선되었다 하지만 작년에도 한 6천억 정도 영업 적자. 대신에 네이버 커머스 부분은 지금 한 10%대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액도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더 크고 1등이고 수익성도 우리는 10%대 지금 이익이 나는데 쿠팡은 좀 아직까지는 투자로 적자니까 우리가 더 적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쿠팡보다 가치가 더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한때 100조, 지금도 뭐 80, 한 5, 6조 정도 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네이버 커머스를 만약 분사해서 그대로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그러면 현재 쿠팡보다 가치를 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 지금 시총이 한국 시장에서 한 6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 커머스를 분사해서 미국 가면은 가령 한 100조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것이죠. 근데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리한 어떤 이런 우호적인 밸류에이션 분위기가 현재 이 핫한 분위기가 앞으로 2, 3년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이 컬러가 달라지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이제 배를 띄운다고 이런 어필 작업도 굳이 하려면 서두르는 게 또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회사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섹터의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고요. 당연히 계획도 공식적으로. 없고 예. 계획을 갖고서 이제 여의도에서는 막 그리고 온갖 유튜브에서는 뭐 네이버가 이걸 할 것이야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지만 전혀 기업에서는 얘기가 없지 않나요? 일단 그 네이버 커머스 부분에 대한 분사나 뭐 IPO는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건 없고요. 대신에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얼마 전 그 언론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잠깐 있었지만은 이것도 항상 회사에도 오피셜한 소통은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특히 네이버 커머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떤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전략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분사를 하고 IPO를 하기보다는 사업적인 시너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네이버 사업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합리적이고 편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법인 자체를 뭐 분사를 하고 또 IPO를 하고 뭐 이런 것이지 그렇게 하더라도 기술적인 사업 시너지는 네이버와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 시너지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초두에 우리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꼭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정답은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카카오가 열심히 자유롭게 달리다가 시장 심리는 아직까지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어떤 그 지금 분위기인데 네이버가 위에서 어떤 이런 조금 눌려 있다 보니까 카카오 잘 달려오다가 카카오도 덩달아 지금 더 이상 치고는 못 가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거죠. 이제 카카오가 예. 달렸던 배경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뭐 이게 되게 강했는데. 그렇죠. 재평가도 아주 공격적으로 되고 있는. 그게 다 전체 밸류가 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밸류가 정당화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자꾸 이제 모든 것을 자꾸 공매도와 연동시켜서 그렇지만 그런 고평가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 균형 추스들이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공매도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나왔을 부분들도 때 조금 아까 게임주가 아니라 사실 네이버 카카오야말로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 팀장도 많이 폼을 변했겠지만 네네네. 딱 이거 그래서 제일 궁금한 이거야. 나는 지금 맞습니다. 저는 오늘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초를 극복할 수 없다.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섹터 담당자들은 다 네이버가 낫다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네이버가.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근데 일간에서 트레이딩 시간에서는 카카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헷갈리는데 에이 그러면 네이버 롱하고 카카오 숏할까?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 시총을 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여론이 10명이면 10명으로 섹터 한 9명 정도는 10명이 다 그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예, 섹터 담당자들이.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둘 다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카카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지금 당장 네이버가 뭐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가정을 해서 우리 커머스 분사해가지고 IPO 할 거예요. 이러면 좀 난리가 나겠죠. 근데 회사가 오피셜 생각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그 뭐 내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소통한 게 없고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장 심리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해요. 여러분 1월 초에 하는 게 약간 짧았지만 1월 초 그때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더 달렸고 조정 기간에도 카카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네이버는 가격 조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그렇지 한 4, 5개월 그 6, 7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카카오가 언더퍼폼하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괜히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네이버를 사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꽤 있었듯이 꼭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적극적인 가치 어필자고 뭐 IPO를 하고 분사를 하고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딱 느낌은 그래도 그렇지 모든 걸 감안해도 네이버가 전체 가치를 현재 실적 규모나 전체 가치를 비교했을 때 너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아닌가에 대한 약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수급이라든지 주가 동향만 보자면 아무 이유 없더라도 네이버를 좀 주목하기는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당장은 하반기 일반적인 이벤트스 모멘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또 카카오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하반기에 지금 페이, 뱅크, IPO가 있고요. 또 페이와 모빌리티가 또 뭐 브레이크 영업 손익 흑자 전환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의미 있는 어떤 우리 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은 반면에 네이버는 얼마 전 우리 일본의 경유 통합 마무리하고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로 일본에 뭐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통합에 대한 시너지 창출 방안들을 지난번에 아야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너지 시그널이 나올까 이런 거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약간 조금 이벤트성 이런 모멘텀들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성 이런 늘 그래왔듯이 최근에 이런 걸 보면은 하반기에 지금까지는 물론 하반기에도 뭔가 카카오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반면에 그래도 그렇지 실적 규모가 있는데 이 시총 격차가 이렇게까지 추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이버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시인도 있는 것 같고 애매합니다. 당신의 생각이라고 나는 지금. 예. 그러니까 다 결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송정화 팀장의 뒤에 여러 가지 모델, 송정화 팀장이 여러 모델을 다 해서 보잖아요. 파트 서버 파트로 다 보는데 그렇게 보면 네이버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나오겠죠. 둘 다 뭐 밸류에이션은 공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네이버 아무래도 카카오 대비 네이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좀 더 놀랐기 때문에 실적 대비. 그걸 떠나서 아까 그냥 모멘텀적으로 이 주식들이 결국은 지금 실적 보고 가는 거냐, 상대적으로 싼 걸 보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질 거라는 논리로 갈 거냐 하면 카카오가 난 거고. 나는 사실 다 똑같이 합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 네이버의 시총이 씌워져 있어 카카오가 왔으니까 네이버가 탑픽이다. 이게 아마 교과서적인 답변 같아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니거나 그래서 조금 어려운 둘 다 안 되거나. 아까 곤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모든 걸 차치하고 그래서 약간 중단기적으로 롱숏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롱숏. 담당자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저는 이건- 네이버가 조금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당연히- 감안해서 너무 당연히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네이버라고 것 해야죠. 같아요. 예, 좀 그건 참 부분이 어려운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네이버나 그냥 카카오 주주라면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성도 있고 카카오가 밑을 받쳐줄 수도 있겠네요. 카카오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카카오가 버티고 그렇죠. 있으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반대로 볼 뭔가 수도 있고. 자유롭게 좀 달리려니 약간 네이버가 좀 못 치고 나가는 면도 있고 반대로 또 하방은 또 오히려 카카오 이벤트가 많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 나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주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반대로 개인들이 사줘서 주가가 버텨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주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 그 개인들이 이렇게 선전 안 해줬으면 아마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저번에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빨리 쫓아왔으니까 네이버가 올라가 주시면 안 된다는데 그냥 둘 다 못 오르고 있다면 카카오가 받쳐줘서 네이버가 버티거나 둘 다 헤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냐. 지금이 좀 위로 더 가느냐, 약간 얕은 조정 왔다 갔다 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꼭 위가 밑으로 약간 지금은 이제 순구르기형 조정 지난번에도 순구르기형 조정 이야기 뭔가 이야기 느낌 나왔을 때 한 4, 5개월 정도는 왔다 갔다 순구르기형 조정 갔듯이 지금도 앞으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아니, 요새 이제 뭐 하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우리 댓글 관리를 좀 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댓글 질문 들어온 거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젠가 뭐로 돼지 새끼라는 게 달려가지고 기분이 나빴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돼지긴 돼지니까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껴서 얘기하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세터 담당자들이 이렇게 확 대놓고 얘기하기는 참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뭐 내가 해드니까 내가 리스크 지고 나는 그냥 오늘 얘기도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잖아. 성 팀장 입장에서도 그냥 전문님 왜 나 끝나고 나한테 분명히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 실제만 지게 현실적 질문을 많이 받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비슷한 질문들 모르고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고 있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무형제 경제니까 올라갈 거예요. 뭐 앞으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이버 롱하고 카카오 숏할까? 아니면 둘 다 줄일까? 아니면 역발상으로 카카오 치고 가는 거 베팅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 그치? 그런 근데 고민들이 있죠. 우린 자료 써야 되니까 자료에는 다음 아마 이 담당자 섹터 담당자 10명이면 10명 모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탑픽이다 뭐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그동안 방송을 봐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네이버 카카오를 둘 다 뭐 같은 톤으로 쭉쭉 미는데 솔직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카카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왔고요. 작년 나도 말에 카카오 좋아해, 지금 사실은. 카카오를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어필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죠? 약간은 어떤 일반적인 계산적으로 안 움직이는 정성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가치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 어필 작업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벤트성 모멘텀들이 좀 많았고요. 이야기거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이버는 한동안 이야기거리가 없다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야, 네이버가
좀 이야기거리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 파이낸스 네이버 분사한 것도 그렇지만 또 라인 어차피 경영 통합한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IR도 그랬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기 뭐 와패드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쿠팡에 대한 커머스의 대응 전략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CJ 대통령에서 원래 뭐 이마트 신세계 제휴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와 또 적극적인 IR 어필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 적극적 어필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이버도 상당히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신경을 쓰지 않나. 네이버에서 들으면 뭐 소설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애널리스트만 2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20년 동안 양사를 봐왔으니 카카오 애널 다음 시절부터 보면 전통적으로 위에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IR도 그렇고 다음과 카카오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요란하고 좀 시끄럽고 요런 이미지. 단 정도는 잘 안 돼 있고. 좀 정돈이 안 돼. 근데 옛날에 보면 열심히 막 별것 다른 거 가지고 언론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결말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조금 빈수리가 요란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조용, 차분, 진중, 침착, 깝깝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도 돼. 실제로 IR 자료도 그래요. 카카오는 자세하게 적극지만 네이버는 썰렁해요. 라인 일본 가고 나서는 라인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이미지 가지고 있는 좀 야 네이버가 네이버답지 않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도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시장이 원하는 선물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가 우선되는 게 맞네. 위로 복권 같은 게 터질 게 있으니까. 복권 당첨 같은. 아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보다 거래액도 더 작고 수익률도 훨씬 낮아.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더 낮은 모 업체가 미국 가서 100조, 85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너무 그러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파텍스 전 세계 우리나라가 효성이 1등인데 왜 중국 기업보다 시총 작냐? 그러면 시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커머스가 분사해서 한국 시장에 상장한다 그러면 뭐 80조, 100조 어림도 없겠죠, 그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뭐 지금 나중에 말고 지금 한다 그러면 쿠팡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설령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가지고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시장에 저희 이제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 커머스 부분에 대한 SOTP 가치는 아마 대략 100% 한상 기준으로 한 20조 내외 좀 적게 보는 데는 한 5, 6조 많이 보는 데는 한 20조 초중반 해서 평균 한 20조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는 저도 제가 지금 네이버 밸류에이션 할 때 네이버 커머스 가치를 한 20조 초중반 정도로 밸류에이션 해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분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 뭐 미국 시장 간다든지 하면은 그보다는 좀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질문 해요. 대놓고 아니 지금 오히려 네이버 커머스 미국 가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한국 시장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국 가면 재평가 받는다 논리가 똑같은 거니까 아니 지금 내가 왜 이걸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냐면 디스카운트는 물론 하지만 사실 어떤 것들이 실현시키기 힘든 것들을 굳이 우리가 투자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는. 그래서 현재 실제 우리 그 가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 반영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를 만약에 제가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만약에 막 공략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런 가능성을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그 투자 포인트로 이제 활용해서는 안 되죠. 지금 오히려 이번 자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보다는 그걸 조금 요청하는 회사인데 이랬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좀 강한 게 시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약간 담아봤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뒤에 다 개별 밸류 다 우리가 평가액 적어놨으니까 네이버 주자료만 보시면 되게 좋은 자료고 앞에 내용 쟤네들 뭔 얘기나 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런 가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네이버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딱 두 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워낙 보여주는 실적의 절대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카카오가 쭉 달려와 가지고 저희 근접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업종이라든지 일반 가치주 쪽 하는 데서 보면은 둘 다 도찐 개찐이다. 둘 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 양사의 상대적인 비교만 굳이 보자면
보여주는 실적의 절대 규모의 차이에 비해서 지금 카카오가 훨씬 빠르게 달려서 어느 날 근접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카카오가 과한 것인가 네이버가 좀 너무 좀 못 달려간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담당자로서는 후자에 보고 그렇다면 네이버가 더 달려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냥 달려가기보다는 카카오처럼 뭔가 그런 가치 어필 작업을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위해서 제고를 위해서 회사가 좀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전망한다기보다는. 그 뭐 꼭 바람이 아니라 그 시장을 꼭 미국에 갈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 네이버도 그 기존 이제 CIC라 해서 컴퍼니 인 컴퍼니라 해서 회사 네이버 카테고리 내에 있는 어떤 사업부 단위를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또 분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뭐 시장이 꼭 미국이 아니더라고 국내 시장이라 하더라도 IPO를 하고 이런 작업들은 결국은 네이버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행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난 매우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가 가장 현실적인 양사를 두고 현실적인 어떤 시장에 성팀장 정도니까 내가 대놓고 곤란한 질문까지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막 주니어들 왔으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고민 많이들 하니까요.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고민을 했다면 뭐 LG전자는 요즘은 장기적으로는 이쪽이 빅사이클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야. 이건 또 약간 별개의 고민. 포스코 같은 게 올라오니까 다들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밸류 스타일로 오래 보던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밸류가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도저히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뭐 이거 뭐 숫자 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걸 도저히 이 밸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빅 사이클이 이거를 이제 계속 줄여가고 다른 걸 올라타야 돼. 나는 아니라고 해요, 사실. 나는 이 사이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형제 경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되게 웃긴 질문이 뭐였냐면 갑자기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나보단 어리지만 형 솔직해 주시다. 영원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영원할 거까지 아니 좀 그런 고민들도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최근에. 나는 그래도 이 기업들이 나는 삼성 우리나라의 어떤 시총을 바꿔갈 것이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서 오늘 더 의미 있는데 하여튼 가전은 가야겠는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더 좋아하고 저는 카카오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이 성장의 정신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옛날 과거 역사부터 봐도 좀 주소 없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요즘 아마 은행 담당자들이 목하 지금 고민이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여러분 자스트 은행입니다. 은행 그 재무제표 완전히 은행 재무제표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플랫폼으로 봐야 되지만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플랫폼 담당 지금 그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 담당자가 나중에 혹시 분사를 하더라도 담당하는 게 맞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에요. 은행 그냥.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은행 담당자의 전통적인 은행 밸류에이션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불과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내부 예. 회의 때문에 내가 이제 계속 회의 가면 카카오뱅크가 장외 가격이 9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 4억 조니까 그러면 한 36조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KB 신한주 합창 시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뭐 그때 예스 이사건가 물량 나오는 거 입찰들 갖다 나가리 됐잖아요. 그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거를 5만 5천 이상 쓰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다. 5만 5천원 해도 20몇 조입니다. 20몇 그것도 정말 당신과 얘기해가지고 세게 쓴 건 쓰자고 했던 건데 야 그때 뭐 거의 6만 원대 초반에 아도친 애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이런 걸 계속 프라이싱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쪽으로 많이 좀 비싸져 있구나 느낌은 받아. 성이상 나는 솔직히 하면 그래서 내가 며칠 전 질문이 너무 웃겼던 거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보라고 싸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뭐 다른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고 너무 엄색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을 가면 카카오가 좋아서 버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팀장이 금요일날 방송을 왜 하고 싶었냐면 성팀장은 네이버가 열려야 위가 열린다 그러는데 나는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버텨줄 것 같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카카오가 버텨서 네이버가 그 갭을 유지하면서 버텨주는 상황? 이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지금 오히려.
왜냐면 카카오는 모멘텀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관건이 카뱅이야. 카뱅이야. 카뱅이 지금 막 흥분했다가 저번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농담처럼 그 접은 사람들이 저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접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안 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때가 가장 흥분된 상태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입자리에 엄청 몰렸었잖아요. 어쩌면 네이버 카카오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플랫폼의 가장 대표 대장주들의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어떤 1차, 2차 랠리가 어찌 보면 카카오뱅크 IPO를 기점으로 1차 피크아웃을 좀 할 수도 있는, 심리적으로 재료 노출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카카오뱅크가 그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어떻게 형성되고 초반에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안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 수도 있다 싶긴 한데, 글쎄요. 좋은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네이버, 내가 이거 자료도 그냥 금요일에 나와서 보면서 느꼈던 게 잘한다. 네이버는 참 단단하다. 네이버 참 단단합니다. 단단하다. 진짜. 변동성도 크지 않고 단하고. 난 장기 투자라면 네이버 사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 밸류가, 물론 아무리 밸류 안 보는 시대가 왔다고 쳐도 네이버 카카오 밸류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치? 그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SOTP도 SOTP지만 각 개별 플랫폼 업체들 가치도 지금 뭐 적극적이다 못해 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들이 뭐 한참 적자가 나다 가지고 확실하게 트래픽이다, 또 거래액이다, 매출액이다, 심지어는 뭐 이익이다 이렇게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가 방향성은 방향성이니까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시장이 나중에 좀 차분해지고 오히려 그동안 많이 얻었던 성장주가 조금 불편하고 뭐 가치주를 본다든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재산업 쪽, 뭐 금융 쪽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색깔이 좀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진정될 수는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는 거고 이제 중간에 약간 출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 9월에 1차 조정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잠깐 조정 이후에 다시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또 조정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뭐 이게 현재 가장 네이버나 카카오 주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봐요. 저는 뭐 장기 투자자라면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잘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실적 시즌마다 볼 텐데, 하여튼 모멘텀은 상당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무리 SOTP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밸류는 부담스럽다. 이게 시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 전체적인 딜레마랑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어떤 영역 바뀐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 합당하다 합당 안 하다 안 그 하다 말하는 그 얘기 하려는 건 자체가 아니야 나도. 그래 맞습니다. 예. 오케이, 마무리 짓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